네, 안녕하세요. 시와그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로봇 전쟁을 주제로 해서 한번 질문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으로 같이 옮겨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로봇 개가 광선 총을 쏘고 있는 듯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섬뜩한 로봇 전쟁 내용 같이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응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본문 제목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era of eerie robotic warfare, the Ukraine has unveiled the robotic dogs deployed on the forefront. You can see it in the following video footage.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 로바틱 워, 참 여기는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워라고 해야 됩니다. 이 warfare라고 하면은 그 전쟁이 아니라 어떤 특정 방식으로 그 전투를 수행하는 거라고 해서 그 교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봇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니까 robotic warfare라는 말도 사실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전 수행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war 이렇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란 말은 그냥 이게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열 영상 처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thermal image processing 이렇게 하는데 국어적으로 사실 굉장히 혼동되게 그 동영상, 무빙 이미지 적어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 그걸 영상이라고 많이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염 방사기 그리고 그 레이저건 위쪽에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는 로봇 이 동영상이죠. 이걸 보니까 여기에 그 무빙 이미지 내지는 비디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떨 땐 좀 헷갈릴 때가 있고 진짜 이미지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thermal 이미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요. 자, warfare 방금 얘기 드렸죠. 이게 전쟁이라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밑에 예문에 보면 외신에 보면은 bot war 이렇게 해서 이 로봇을 갖다가 아예 줄여가지고 이렇게 bo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을 때 자칫 놓치기도 굉장히 쉽죠. 로봇 이렇게 해주면 참 친절하고 좋은데 bot 로봇. 자, 그다음에 이제 최전방이 약간 낫죠. 그거에 비해서 최전방인데 그걸 이제 일직선상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어떤 개념이에요. 그 선을 진짜로 이제 땅 따먹기 할 때처럼 이렇게 그어놓은 건 아니죠. 보이지 않죠. 육안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최전선 할 때는 foremost front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고 자, 일선 부대는 first line unit 이렇게 해서 방어 그 제1선 그런 거 할 때 first 그 line of defense 할 때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자유의 최일선이란 말은 묘사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원래 영문이 더 유명하죠, 이게. 그 freedom's frontier 이렇게 해가지고 그 frontier라는 말이 원래는 국경의 변방을 뜻하는데 그게 묘사로는 최일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까 썼던 최전방인데 이게 외교나 정치 이쪽으로 가면 최전방 자칫 오해 소지도 있죠. 잘못하면 진짜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전면이라는 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든 기본은 그 언베이를 써주시면 제일 무난한데 경우에 따라 또 세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정부 같은 데서 기밀 문건을 갖다가 정식으로 공개를 하면 disclose라는 말을 쓰고요. 자, 부대 그 민간인들 들어오게 하는 이럴 때는 부대 쪽은 오픈 하우스. 군함은 똑같은 공개지만 이 군함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는 것들은 오픈 데이라고 합니다. 오픈 하우스처럼 붙박이처럼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 데이 해주고요. Uh, with the drones getting on the new limelight as a major weapon in the Ukraine war against Russia, this time
it's been reportedly deployed on the battlefield as a along with the robot robotic dogs. 자, 배치는 기본이 이제 deploy를 쓰게 되는데 이 deploy는 진짜 해석이 많아요. 어, 뭐 기본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투입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전개라든 등등 그런 것들은 맥락 속에서 파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용리를 그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요. 기본 배치 디플로이 한 다음에 자대 배치 있죠? 자기 근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럴 때는 근무지일 때는 어사이먼트로 갑니다. 어사이먼트 누리 스테이션. 자, 그리고 주한미군의 이제 부대 재배치가 거의 다 끝났죠. 지금 평택 쪽으로 다 그 새 기지 만들어가지고 옮겨왔죠. 그럴 때는 그 reposition 이 말을 쓰죠. repositioning of units, USFK units 이렇게 해서 그거로는 적어도 세 개가 다 배치거든요. deploy, assign, 그다음 position 이런 것들 그 잘 기억해 주시고 배치에 이제 place 그라는 말이 deploy처럼 그 placement라는 말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On 26th, on last 26th local time, the foreign media, including the U.S. Fox News, unveiled the video footage of the Ukraine forces deploying the robotic dogs on the forefront and reported that the war that you could just see in sci-fi movies, only sci-fi movies, is turning into a reality. 자, 이렇게 해서 드론이죠. 그 드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 위에서도 했던 그냥 드론은 드론인데 이 드론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정식이죠. 지금 위쪽에 보면은 UAV라고 해서 이거는 약자가 외국 사람이 잘못 표기하는 UVA가 아니라 UAV죠. UAV 그 약자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하고 Unmanned Aerial Vehicle 이렇게 해서 UAV가 이제 기본의 그 무인기죠.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드론은 그 중에서도 헬기형으로 생긴 조그만 그 소형 무인기들 주로 얘기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구분해 주시고요. The Ukraine Defense Ministry uh, drew attention by unveiling an interesting video footage on the its social media X account early this month. It shows a drone transporting and dropping robotic dogs in a wild field whose exact location has not been revealed, and the robotic dogs standing up and moving. 자, 이렇게 해서 로봇 그냥 이 개는 그대로 아까 개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 말이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사족 보행 로봇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족 보행, 사족 보행 그래가지고 네 개의 다리를 달고 걷는다는 거죠. 그럴 때 바이 이족 같은 경우는 바이가 이제 둘을 뜻하죠. 그래서 바이패드 사족 사 같은 경우는 쿼드를 많이 쓰죠. 앞에다 접두사로 해가지고 그래서 쿼드피드 이렇게 사족 보행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 그러면 쿼드피드 봇 이렇게 그 표현을 아까 썼던 봇 응용해서 그 표현을 해봤고요. 사족 보행. And another footage shows the robotic dogs conducting the reconnaissance using the thermographic camera in a thick forested area together with Ukraine service members. 자, 이렇게 해서 열 화상 그림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이제 화상 어떤 화면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화상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비디오로 써가지고 비디오 컨퍼런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건 한 단어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 thermographic 이렇게 그 표현을 붙여서 한 단어로 있습니다. 자, 이제 정찰과 관련된 유효한 비슷한 유산어휘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보인데 첩보류의 이제 정보죠. 일반 정보가 아니고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 하려면 대외 정보라는 말을 익혀보시면 좋습니다. intelligence. 자, 그리고 그 감시, 정찰, 스카우팅까지, 그다음 수색, 탐색, 검색. 스카우는 샅샅이 뒤져 찾는 건데 이 수색이나 정찰 같은 거에 대체 묘사 동사로 많이 씁니다. 비군이. 그리고 살브지는 인양. 우리 해군에서는 이걸 구조라고도 많이 합니다. 실제 부대 명칭에도 SSU 같은 데도 살브지가 들어가서 구조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다음 준설과 순찰, 초계, 정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비행기나 선박 이쪽에 붙였으면 기본이 초계함 이런 식이 됩니다. And in other words, uh, it it shows that the robotic dogs have come to be utilized actually in the battlefield now these days. 자, 이렇게 해서 이 셈이라는 말을 하나 뺐네요. 이게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결과론적이라는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어떤 묘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문으로 inconclusion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줄 때 결사라는 식으로 그럴 때 이 국어에 이 말을 쓰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곧이라는 말이 soon 내지 immediately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건 이 문구 그 내용 조금만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곧 활용되기 시작했다. immediately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앞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달리 말하면 이라는 뜻이죠. 이 곧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사전 쪽으로도 보면 이 넘기지 않고 지체 없이 1번이 아니고 그 3번에 이 바꾸어 말하면 즉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문으로 가면 that is to say 내지 in other words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최근 수업에서 저희 수업에서 한 그 두어 번 연달아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시간의 개념인지 아닌지 파악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송이라는 대학교의 어떤 카피 문구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상 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특정 대학 홍보용은 아니고요. 우송대학이 우송이 곧 유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송을 가면 유학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연결을 할 때 우성 translates into overseas study 이렇게 가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 previously last month Ukraine announced that it's announced its plan to utilize the robotic dogs in the battlefield to address the problem of understrength 병력 부족 있잖아요. 뭐 물론 트룹 쇼리 이렇게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위쪽에 보시면 미군 육군 쪽에서 캡처한 건데요. 같이 한 내용인데 understrength라는 말이 나오죠. overstrength 보이고 이 overstrength, understrength 자체가 최근 또 저희 수업에서 나왔는데 다른 지문에서 이거 자체가 병력이 부족하다, 병력이 과잉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한 표현으로 보면은 뭐 the unit is strong, 300 strong 그러면 그 부대의 병력이 300명이다. 병력이 그렇게 쓸 수가 있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병력 부족 표현을 해봤고요. However, the usage of these robotic dogs is known to be, for instance, landmine detection, reconnaissance, and conveyance of weapons, ammunition, and medicines. 자, 이 사용 용도 할 때 이건 사실은 그거 자체가 좀 중문부원하다고 보죠. 사용을 하게 되는 어떤 용도 자체, 이 용자가 사용의 용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필요 없다고 보는데 산단어로 그냥 usage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단순히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있다가 어, 알아채는 감지하고 틀리게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신호 같은 걸 쏴서 어, 발견해내는 거죠. 탐지는 디텍션과 구분하는 감지, 센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반하면 저희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이 딜리버를 쓰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딜리버가 일반적으로는 원어민들도 그냥 우리가 뭐 이 물건 들고 움직이는 운반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사용어로 오면 조심하셔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딜리버리 밑에 보면 delivery of A bomb, atomic bomb, 원자폭탄이죠. 원폭. 원폭을 히로시마로 투를 해줬다. 가져다 뒀다. 이렇게 전치사를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폭을 제조에다가 이쪽에 인도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이 인도하듯이. 그런데 위에서 떨어뜨리면 투하면 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이 deliver A bomb on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2차 대전 때 원폭 투하 그럴 때 이제 쓰는. 그래서 이게 인도냐, 이 투하할 때 쓰는 투척, 어,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는 그 무기, 를 이제 갖다가 던져서 쓴다는 그런 의미의 딜리버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럴 때 쓰는 컨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응용한 컨베이언스가 실제 운반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딜리버리는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정식으로 이제 군사용어를 투척이라고 합니다. 투척. 그 투척이라고 하면서 좀 더 정확히 발사하는 그 무기체, 미사일 같은 경우일 때는 투발이라고까지 가요. 투발. 이렇게 해서 단순 투척, 트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투발. 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ccording to the report, in fact, the Ukraine forces reportedly accepted the 30 robotic dogs under the delivered under the name of the Bat2 from the Brit Alliance, a British company. 자, 일단 회사는 컴퍼니를 꼭 쓰셔야 돼요. 이 코퍼레이션 뭐 이거를 기업으로 많이 해석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원래는 법인 아시죠? 법적으로 사람처럼 인격체처럼 대우해주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스쿨 코퍼레이션 미국의 학교 법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퍼니 하신 다음에 이 기업 인수합병할 때 그 소유권을 다그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제 걸로 만드는 거, 내 거로. 그럴 때 기업 인수합병할 때는 액퀴지션 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로봇 개를 인수한 거지 제품을 받아들인 거지 이게 무슨 소유권을 내 걸로 해서 정식 지분을 사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 제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그 군에서는 이거 accept라고 합니다. 인수. 아까 인도 딜리버리 얘기 드렸는데요. 투발과 함께. 그래서 delivery versus 인수, acceptance. 이렇게 해서 정식 로봇계 같은 경우에 인수식 같은 거 하면 전투기 인수식 같은 거 하면 acceptance ceremony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섬뜩한 로봇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